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이걸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 여러분, 이번 사연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아내에게 구박당하면서 살아온 남자라도 마지막 선이 있다는 걸 잘 아시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한윤석 씨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월급 봉투를 던졌어도, 은퇴 후엔 아내가 반찬 투정을 했어도 그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말이에요. 하지만 윤석 씨가 은퇴 후 발견한 아내의 불륜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착한 가장으로만 살았던 남자가 황혼에 어렵게 내린 중대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윤석은 아침부터 작은 텃밭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63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죠. 은퇴 후 그에게 주어진 건 여유 있는 시간과 좁은 텃밭뿐이었으니까요.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손질하며 윤석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베란다 창문이 열리더니 아내 박혜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해요? 뭐 그런 쓸데없는 걸 하냐고요? 늙어서도 쓸모없네. 혜경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윤석은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말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너무 익숙한 말이었죠. 불현듯 윤석의 머릿속에 45세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월급날 그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건네려 했지만 혜경은 봉투를 펼쳐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돈으로 애들 학원비나 되겠어요? 혜경은 봉투를 다시 그의 가슴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던 그날 밤의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윤석은 고개를 들어 베란다를 바라봤지만 혜경은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는 다시 흙을 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저녁 무렵 윤석은 주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은퇴 후 저녁 식사 준비는 그의 몫이 되어 있었죠.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고 혜경을 불렀습니다. 와서 밥 먹어. 혜경은 식탁에 앉더니 반찬을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센스가 영 없다니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앞 밥그릇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50대 초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친척 모임이었죠. 큰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승진 운이 없어서 아직도 만년부장이에요.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웃음으로 넘겼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요. 식사를 마친 혜경이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윤석은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이 저녁에 어디 가는 거야? 동호회 모임요. 혜경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거실에 앉아 있는 윤석을 힐끗 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집에 줄곧 있으니까 내가 숨이 막혀 못 살겠어요. 말을 끝낸 혜경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늘 이런 말 뒤에는 침묵으로만 응답했죠. 그 침묵이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아내를 잃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느꼈던 두려움이었죠. 윤석은 그제야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윤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그의 가슴속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살아났어요. 40대의 모욕, 50대의 조롱, 그리고 지금의 무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물이라는 걸 윤석은 깨달았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아왔던 탓인지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석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경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윤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그런데 웬일로 식탁 위에 혜경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어젯밤 늦게 귀가한 아내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윤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죠. 그중 철수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윤석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정말 상남자 같아요. 혜경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아래로 더 많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소. 윤석의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48세 때 혜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금방 대체돼요. 그러니까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나한테 더 잘하세요. 그날 윤석은 희망퇴직 명단에 오를까봐 전전긍긍하던 시기였어요.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지 속 혜경은 윤석이 평생 듣고 싶었던 존경과 존중이라는 단어를 철수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윤석은 스크롤을 내려 더 많은 대화를 읽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 혜경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남편에게 냉소를 던지던 표정과는 전혀 달랐어요. 윤석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서둘러 메시지 내용을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52세 무렵의 기억이 또 떠올랐어요. 희망퇴직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었죠. 윤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누운 혜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회사에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혜경이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걱정은 늘 쓸데없어요. 어서 잠이나 자라고요. 윤석은 그날 밤 혼자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노력은 조롱의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인내를 약함으로 침묵을 무능으로 여겼던 거예요. 샤워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윤석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혜경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지금 뭐해요? 혜경의 목소리에 윤석은 신문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신문 보고 있어. 혜경은 식탁으로 다가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윤석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관심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죠. 윤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일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저녁 무렵 혜경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윤석은 물었습니다. 오늘도 동호회야? 응. 혜경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혜경이 현관문을 나서자 윤석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를 뒤따랐어요. 이 무시를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지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으니까요. 윤석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혜경을 따라갔어요.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윤석도 같은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혜경이 내렸고 윤석은 다른 칸 문으로 빠져나왔어요. 혜경은 역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은 건너편 편의점에서 혜경을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혜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혜경 옆을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윤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혜경이 남자를 올려다보며 웃었고 남자는 혜경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들은 큰 길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은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어요. 골목 안쪽에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혜경과 남자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남자가 소주 2병과 안주를 샀습니다. 혜경은 남자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윤석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도 못 마셔서 영 재미없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남편 두고 나랑 있으니 더 짜릿하지 않소? 혜경이 낄낄거리며 남자의 가슴을 쳤습니다. 윤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렇게 모텔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윤석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모텔 간판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혜경이 남자 품에 안기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갑자기 윤석의 머릿속에 자신의 55세 생일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그는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혜경을 불렀었죠.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혜경은 케이크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딴 거 사오지 말라고 했죠. 쓸데없이 돈만 쓰고 말야. 윤석은 케이크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생일 저녁을 보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죠. 윤석은 모텔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삼켜왔는지 세어봤어요. 40대의 월급 봉투, 50대의 승진 실패, 그리고 생일날의 케이크. 모든 순간마다 그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믿음직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요. 하지만 그 인내는 아내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걸 약점으로 여기고 짓밟았습니다. 불륜은 단순한 배신이었지만 그보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모욕이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어요. 윤석은 고개를 들어 모텔 2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창문 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남자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분노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윤석은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동안 자신이 참아온 이유는 아내를 향한 존중과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을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혜경은 그 사랑을 짓밟았고 그 존중을 비웃었으니까요. 윤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어둔 메시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모텔 간판 사진도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윤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침묵이 드디어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 2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혜경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윤석이 앉아 있었어요. 혜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자고 뭐해요?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혜경이 다가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메시지 사진들과 모텔 간판 사진들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혜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보면 알잖아. 윤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혜경은 사진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테이블에 던졌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런다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투에는 여전히 윤석을 무시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말은 결혼 생활 내내 결정권을 쥐어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던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윤석의 머릿속에 40대 때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이들 방에서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뭐해? 혜경이 대답했죠. 아빠는 집에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야. 중요한 건 엄마가 다 결정하는 거고. 거실에서 그 말을 들었던 윤석은 그날도 참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만만해?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혜경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 고함 한 번 지르지 않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윤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40대 때 월급 봉투 던진 거, 50대 때 친척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 생일날 케이크 사왔다고 뭐라고 한 거,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혜경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랬나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가려는 혜경의 말투였어요. 하지만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은 내가 참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겼을 거야? 그치? 혜경이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윤석은 더 이상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지난 모욕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다 끝낼 거야. 혜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끝내다니 그게 무슨...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윤석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혜경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요? 나이가 중요해? 이제 그만 나를 지키겠어. 윤석은 식탁 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증거들 가지고 변호사 만날 거야. 당신과 그놈한테 위자료도 받아낼 거고. 혜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당신 진짜 그럴 거예요? 윤석은 대답 대신 방으로 향했어요. 혜경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윤석이 팔을 뿌리쳤어요. 됐어. 나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다 끝났어. 방문을 닫고 들어선 윤석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윤석은 서랍을 열고 수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모텔 사진, 통화 기록까지요. 그의 주먹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혜경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윤석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종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혜경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윤석은 이미 결심했고 그 결심은 수십 년간 쌓인 모욕의 무게만큼이나 단단했어요. 그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석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윤석은 최철수가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갔어요. 혜경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주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매장이었어요. 윤석은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게 안에는 철수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을 보자 철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최철수 씨 맞습니까? 윤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요, 누구신지. 윤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혜경 남편입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비웃듯 웃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철수가 계산대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경 씨가 그러더군요. 남편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늘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요. 그 말은 칼처럼 윤석의 가슴을 찔렀어요. 윤석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평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능하다, 답답하다, 쓸모없다. 그 모든 말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거예요.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혜경 씨가 왜 그런 남편하고 사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수의 말투에는 거리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윤석을 깔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윤석은 그동안 침묵으로 대응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마다 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그 침묵을 비겁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철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뭐, 찾아오신 김에 할 말 있으면 하시죠. 어차피 혜경 씨도 이제 당신한테 미련 없다던데요. 그 말에 윤석의 이성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고 남자요? 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남자? 그런 소리는 남자답게 사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철수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그대로 쏟아졌어요. 당신은 무능해. 집에서도 아무 결정 못하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야? 순 겁쟁이면서. 모든 말이 혜경에게서 나온 것임을 윤석은 알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이 남자 앞에서 철저히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한 번도 휘둘러 본 적 없던 주먹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철수의 턱을 향해 날아갔어요. 퍽! 철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산대에 부딪히며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윤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더럽히고도 괜찮다고 생각했냐? 윤석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옆 가게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싸움 그만하세요. 두세 명의 남자가 윤석을 말렸습니다. 윤석은 철수를 놓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어요. 철수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미친. 철수가 소리쳤지만 윤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요. 저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요. 철수의 외침에도 윤석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아. 경찰 불러. 나도 할 말 많아. 당신이 남의 아내랑 불륜 저지른 것부터 다 얘기할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내게 증거가 다 있어. 너희들 모텔 가는 것도 주고받은 메시지도 전부 다.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석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아직 식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매장을 나서는 윤석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쌓인 굴욕과 모욕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거예요. 이 싸움은 불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싸움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윤석은 이제부터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나약함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때마침 서정은에게서 윤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은은 옛 직장 후배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남편 바람으로 이혼한 아픔이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15년을 함께 일했지만 윤석이 퇴사한 이후엔 가끔 안부만 주고받았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정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은 씨, 안녕. 부장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게 요즘 잘 못 지내. 혹시 가능하면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디서 볼까요? 동료들과 자주 갔던 한강공원 어때? 알겠어요. 그럼 1시간 후에 봬요. 윤석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정은을 기다렸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철수를 때린 것, 해경과의 대치,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한 부장님? 정은의 목소리에 윤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추운데 나오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은이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은 씨, 나 40대부터 아내한테 들었던 말들이 있어. 정은은 고개를 돌려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은 시선을 강물에 둔 채 말을 이었어요. 쓸모없다, 답답하다, 무능하다. 그런 말들. 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깎아내리는지 알까? 윤석이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알죠. 그런 말들은 칼보다 더 깊게 베어요. 윤석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월급 봉투가 던져졌던 일,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한 일, 생일날 케이크를 거부당한 일, 그리고 최근 발견한 아내의 불륜까지요. 정은은 중간에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줬어요. 윤석의 말이 끝나자 정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부장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서 봤잖아요. 부장님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껏 부장님과 왕래하고 있는 거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윤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왜 난 집에선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장님 잘못이 아니죠. 상대방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정은은 윤석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윤석은 아내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시선을 정은에게서 느꼈어요. 우리 좀 걸을까요? 정은의 제안에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말없이 걷는 동안 윤석은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정은의 침묵은 혜경의 침묵과 달랐어요. 이건 무시가 아니라 이해였고 존중이었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할 거야.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시겠네요. 응. 하지만 이젠 참고만 살 수는 없겠어. 정은이 윤석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부장님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윤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윤석이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정은이 미소 지었어요. 부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니까요. 제가 부장님을 얼마나 존경했다고요. 회사 다닐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이나 동정이 아니라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정은 씨를 보니 어떤 관계가 사람을 살리는지 이제 알겠어. 윤석이 중얼거렸어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요. 윤석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혜경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무시와 조롱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은과 함께 있으니 자신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헤어지기 전 정은이 말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윤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 정은 씨. 천만에요. 부장님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정은의 차가 떠나고 윤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정은이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석은 이제 자신을 지킬 힘을 얻었어요. 석 달 후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윤석은 변호사 옆에 앉아 판결문을 기다렸습니다. 건너편에는 혜경과 철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혜경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만 바라봤어요. 원고 한윤석, 피고 박혜경, 공동피고 최철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혜경과 공동피고 최철수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혜경의 어깨가 떨렸어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혜경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석은 표정 변화 없이 판사를 바라봤어요. 또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를 배분한다. 판결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길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혜경이 윤석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잠깐만요. 윤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경의 눈가에는 원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정도 말과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거예요? 윤석은 30년치 말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쓸모없다, 무능하다, 답답하다. 그 말들이 쌓여 만든 상처의 깊이를요. 그 정도 말, 당신한테는 그 정도였겠지. 윤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평생이었어. 혜경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당신과 할 말 없으니 저리 비켜. 윤석은 돌아서서 걸었어요. 혜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이후의 혜경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참았는데 불륜까지 저질렀다니. 위자료 4천만 원이면 그동안 모은 돈 아까워서 어쩌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경은 처음으로 말의 무서움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던진 말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려. 하지만 이미 관계는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혜경은 처음으로 말의 무서움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죠. 윤석은 법원을 나온 날 정은을 만났어요. 정은이 차에서 내려 윤석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성립됐어. 정은이 미소 지었어요. 축하해요, 부장님. 윤석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은 씨가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은이 윤석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윤석이 말했어요.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참기만 했는데.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윤석이 정은을 바라봤어요. 정은 씨하고도 좋은 관계로 만나고 싶어? 정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부장님. 윤석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침묵은 이제 그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하고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했어요. 혜경에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윤석은 이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윤석과 정은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정은이 윤석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윤석은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6개월 후 윤석과 정은은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윤석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죠? 정은이 옆에서 물었어요. 응, 정말 좋아. 윤석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장님과 함께 삶을 맞춰가고 싶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가봐요. 그 한마디가 윤석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석이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정은 씨. 정은이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예, 부장님.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정은이 윤석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다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받아줬어요. 윤석은 파도를 바라보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정은과 손을 맞잡은 채 윤석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생 착해서 손해만 보던 그에게 이제 드디어 진짜 자기 편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어줄 거지?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항상 부장님 곁에 있을게요. 윤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황혼의 끝에서 분노를 지나 사랑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윤석과 정은은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사이에는 행복과 존중이 있었어요. 윤석은 이 선택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정은과 함께요. 여러분, 이번 한윤석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윤석 씨는 63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